대학생 때 나는 갑자기 애아빠가 되었고 나는 애기 엄마 손을 잡고 그대로 집을 나와 단칸방 오피스텔 원룸을 전전하게 되었다. 내 사랑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호기롭게 나온 것이었지만 세상은 결코 철없던 대학생 애 녀석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내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 하나 건사하면서 단칸방 월세까지 낼 만큼의 돈을 주는 회사들은 대학교 4년 내내 공부 스펙 관리와 담을 쌓은 나를 뽑아주지 않았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사실 그게 맞지. 그 당시 한국 유튜브의 태동기 시절부터 1년 반 동안 나는 다른 한 유튜브 토크 프로그램의 객원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래서 든 생각이 남들 스펙 쌓고 학점 관리할 동안 나는 이 유튜브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니까 이 유튜브 부분만큼은 남들보다 오히려 1년 반 앞서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의 전환 내지 자기 위로를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모든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바로 전 재산인 200만 원으로 컴퓨터를 맞추고 그때부터 내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그 채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미노타우루스 채널인데 그 당시 월화수목금 먹방, 게임, 토크, 악기 연주, 영화 리뷰 등등 남들이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컨텐츠들은 다 하는 잡채널이었다. 그땐 지금처럼 유튜브 정보도 없었고 알고리즘 뭐 그런 말 자체도 몰랐으며 그냥 남들이 해서 잘 되는 걸 내가 다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식의 운영을 했던 것이다. 그때 왕좌의 게임 시즌 3인가 4인가가 할 때였는데 나는 그때 유튜브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왕겜이 왠지 한국에서 핫해질 거란 예감이 들었다. 다른 무엇보다 그냥 이름에서 오는 임팩트가 강했고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작품이었으며 마침 새로 개국하는 케이블 TV 영화 채널 스크린에서 이 왕좌의 게임을 정식 수입해 방영한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이 왕겜에 대한 반향이 어느 정도 있을 테고 이걸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지금 내가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이거저거 아무거나 올리던 잡채널인 미노타우루스 채널에 나는 왕좌의 게임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작품이었기에 정말 조회수는 처참할 정도로 안 나왔지. 아 이거 괜히 한 건가 싶은 그때 한 선배 유튜버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가니까 나를 막 꾸짖었음. 아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잘 나가시는 분의 말이었고 그 당시 들었을 때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라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나는 1000달이었고 그분은 그 당시 6만이었으니까 그 당시 6만의 위상이면 지금의 30만 정도로 볼 수 있다. 당시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였나 윈터 솔저였나가 개봉했을 때였는데 그때 했던 대화 중 기억나는 건 지금 너가 유튜브로 돈 벌고 싶으면 뭘 해야 할까? 마블이겠죠? 그래 캡틴 아메리카 개봉이니까 그걸 해야지. 돈 벌고 싶은 놈이 왕좌의 게임? 그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걸 지금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대화. 진짜 그렇게 꾸지람만 듣고 사무실 나와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정말 오열을 했던 것 같다. 나름 그분은 날 위해 조언을 해준다고 한 것이었겠지만 그때 나는 그때 어렸고 또 속이 많이 좁았던 것 같다. 지금은 내가 인피니티 워 이후 마블 영상들을 많이 올려 마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는 마블 후발주자였다. 이 일로 마블은 오기라고 해야 할까? 남들 다 하는데 괜히 더 마음이 가지 않아. 일부러 더 다루지 않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마블 유튜버가 된 건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느 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뭐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다른 채널들을 보니 다들 인피니티 워 예측 영상 만들고 그게 조회수가 다 잘 나오면서 이게 한국 유튜브의 거대한 흐름이 돼 내 영상들은 알고리즘에서 아예 배제됐던 거였다. 그래서 그 당시 막 영화 채널로 전향해 겨우 반석 위에 올린 내 채널이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도 인피니티 워 예상 영상을 마블 영화 아이언맨 2랑 캡틴 아메리카밖에 안 봤는데 대충 급하게 만들어 올렸다가 개봉 직후 그 영상 예상이 꽤 맞아서 떡상해 그 뒤로 다시 마블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초창기에 난 모두의 마블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왕좌의 게임을 혼자 묵묵히 오기로 잡고 갔었다. 당연히 조회수는 여전히 처참했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아침에 날 공원으로 부르셨다. 그날 아버지는 지금 너 하는 거 보면 한 달 벌이로 통닭 한 마리에 맥주 하나 먹으면 끝날 것 같다. 집 나간 건 나간 거지만 그래도 건사할 가족이 있는데 그 유튜브인지 뭔지 가망 없는 건 포기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찾으라고 충고하셨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내 가족들을 내가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죄책감에 그래서 유튜브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왕좌의 게임 영상이 조회수 400에서 5만이 되더니 며칠 새 10만까지 되었다. 그것이 아마도 나의 첫 10만 조회수 영상이었을 거다. 왕좌의 게임이 한국에서 슬슬 인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 그렇게 나는 왕좌의 게임 영상들을 더 만들었고 한국에서의 왕게임 인기는 날이 갈수록 올라갔으며 그와 동시에 내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고 구독자 3만 명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왕좌의 게임으로 첫 TV 출연을 하게 됐고
왕좌의 게임 원작 소설책으로 첫 도서 광고도 하게 됐으며 지금처럼 모두가 왓챠를 다 알지 못했던 왓챠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 왓챠의 왕좌의 게임 서비스로 첫 OTT 광고도 하게 됐다. 이때 왓챠는 지금보다 매우 영세한 사업체로 당시 내게 다른 광고에 비해 광고비를 적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 난 왓챠 가입자 중 전문가들이나 유명인들에게 붙는 인증마크를 내 계정에 붙여주는 것으로 대신해달라 요청해 현재 이동진 평론가 등 정말 유명한 영화계 셀럽들만 달고 있는 인증마크를 아마도 영화 유튜버 중엔 내가 알기론 거의 유일하게 나만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왕좌의 게임. 솔직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작품이라 많이들 돌아선 그런 작품인데 내겐 그저 그런 노잼 병신된 드라마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가슴에 사무친 애증의 작품이다. 지금은 또 없어진 유튜브 기능인데 몇 년 전까지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면 알림이 오는 기능이 있었다. 100만 넘는 영상은 정말 몇 달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거여서 그리고 100만이 되려면 대충 3, 4일 안에 빠르게 트렌드를 타고 당장에 올라가야 달성 가능한 그런 조회수이기에 그 당시 내가 올린 영상 중엔 100만 조회수가 나올 게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만 조회수 달성 알림이 도착했다. 뭐지? 하고 눌러보니 내가 맨 처음 올렸던 첫 왕좌의 게임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이 되었던 것. 나도 잊고 있었던 내 채널 저 아래의 그 영상이 내가 이 모든 걸 막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홀로 묵묵히 조회수를 올려주고 있었던 거다. 이 뜻밖의 조회수 100만 알림을 받았던 당시 나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상태였는데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굉장한 감정적 쓰나미가 날 덮쳐오는 그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주차장 차 안에서 이 메시지 창이 뜬 폰을 부여잡고 한참을 목 놓아 그렇게 엉엉 울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당시의 나에게 정말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고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날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준 이 왕좌의 게임이란 작품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미사 역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감사했으니까. HBO Max가 나오면서 저작권 이슈가 있어 현재는 내 채널에 영상이 몇 개 남아있지 않지만 내게 왕좌의 게임은 그런 작품이다. 평생 은행을 다니시며 우리 가족을 건사하신 내 아버지는 우스갯말로 길 가다 그 은행 지점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절하고 가라고, 저 은행이 너희들 옷 입고 밥 먹고 학교까지 다 보내준 거라고, 그러니까 절까진 아니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라고 하신다.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이 왕좌의 게임이란 작품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 원래 사람들은 남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걸 갑자기 시도하는 것을 바보 취급하고 비웃기 바쁘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해보면 나 또한 솔직히 그런 적이 없진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런 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누군가 내가 하는 어떤 일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비웃는다 해도 사람인 이상 그게 어떻게 신경 안 쓰일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며 신경 쓸 필요까진 없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되뇌이며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처음부터 아니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며 성찰하고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 괄목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이 내가 맨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나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대학생 때 맨 처음 성우가 되겠다고 했을 땐 다들 비웃었다. 성우학원에 가서도 나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재능이 없어 뒤처지기만 했었고 결국 나는 성우가 될 수 없겠다는 좌절감에 학원도 그만뒀지. 이후로 그래도 난 이걸 완전히 놓지 않고 계속 혼자 녹음해보면서 조금씩 천천히 실력을 쌓아갔다. 이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진 않아서 그렇게 키운 능력치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었고 오늘 다시 정신 차려보니 그때 성우가 되지 못한 나는 어느새 대기업 광고와 TV 프로그램 등 필요한 곳에 나의 목소리를 빌려주고 있네. 내가 처음 시도할 때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시도를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한 바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나는 이뤄낸 것이다. 인간인 이상 살면서 남들의 평가와 그로 인한 좌절감과 우울감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진 않겠다. 피할 수 없는 그 남들의 평가로 인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피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이자 친구로 여기며 이를 씹어삼키며 나를 불태울 분노의 연료로 삼아라. 타오르는 분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원동력은 또 없다. 좌절감과 우울감은 연료에 불과하다. 이 연료에 잠겨 익사하지 말고 이를 불태워 폭발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